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최근에 정말 많은 일들이 국내외에서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팍팍해서 실무에서 만나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인건비도 오르고 원재재 가격도 너무 올랐는데 그렇다고 매출의 금액을 녹일 수는 없고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거의 IMF 때만큼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체감이 되는 것만큼 국가에서도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진짜 국가에서 제대로 칼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칼춤을 춘다 말고는 적합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수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6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을 위해서 5,308개나 되는 기금법인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듯이 법인 입장에서는 출연하는 금액을 전부 송금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직원한테 주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사대보험도 부담을 하지 않을 뿐더러 직원 입장에서도 사대보험을 절감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도 부담을 할 수 있지 않아서 법인도 근로자도 되게 좋은, 서로 윈윈하는 좋은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어떤 회사 대표자가 정관을 수정해서 원래 대표자는 사내근로복지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적발이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전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특정의 이익이 많이 난다면 그 해 이익을 조금 많이 출연을 해서 법인세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걸 재원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직원들의 충성도,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 컨설턴트 업체들 그리고 세무사, 행정사, 노무사님들께서 많이들 추천을 해주신 제도이기도 해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게 악용이 되는 일부 사례 때문에 전수조사가 들어갔고 대표님들께서는 일부 조금 불편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께서 설립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겠지만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좋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받으실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했는데 실제로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방치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만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를 했는데 방치되고 있다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하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하신 대표님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자체가 궁금하신 대표님들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요. 이제 한번 점검 받아보실, 이제 한번 설립이 필요한지를 체크받아 보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전수조사 같은 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기 전에 꼭 체크를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상주 소호사무실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호사무실 들어보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안 들어본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요. 소호사무실은 임차료도 저렴하고 소호사무실 운영업체에서 사무실 세팅을 다 해서 직기비품이나 초기 사무실 세팅 고민 없이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정말 선호하시던 사무실 임차 형태였거든요. 이 소호사무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임차 형태가 있는데 상주 사무실이라고 해서 실제 독립된 공간이 있는 임차 형태가 있고요.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해서 나의 독립된 공간은 없지만 회의실이나 공용 공간 같은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책상들을 통해서 거기서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비상주 사무실에 대한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미 있는 비상주 사무실들도 다 이전하도록, 상주 사무실로 나가건 어쨌든 다 이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용인 같은 서울 근교에서는 비상주 소호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는 추가로 사업자 등록이 다 반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금천구나 용인이나 다양한 곳에 소호 사무실 쓰는 거래처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표님들이 최근 한 2주, 3주간 주소지 옮기느라 정말 크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소호 사무실이 저렴한 비용, 편리한 이점 때문에 여러 대표님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 폐해가 계속 있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감면이 과밀억제권역 지역 외에서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사업장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용인, 김포, 파주 같은 비과밀 억제권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해서 감면을 100% 받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국세청에서도 한 24년 말, 한 12월부터 한창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소사무실, 특히 비상주 사무실을 쓰시는 대표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꼭 해당 주소지가 실제 사업장이라는 입증을 충분히 구비를 평소에 해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걸 사무실로 쓴다면 자택에서 소사무실로 출퇴근할 때 드는 팀의 기록이라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대중교통 카드에서 찍히는 승하차 지점 같은 정보를 구비해 두시거나요. 거기서 사무실을 한다면 당연히 식사, 커피 아니면 사무용품 같은 구매 내역, 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고요. 그 소사무실 회의실이라던가 입출입 기록 같은 게 남아있다라면 그것 또한 이제 그게 사무실이 맞다는 입증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증빙을 통해서 그 사무실이 실제 사무실로 쓰였다는 것을 증빙들을 좀 구비를 해두셔야 요즘 같은 때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